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파문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해훈 후보자를 둘러싼 폭로도 연일 이어지고 있죠. 자,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김병기 의원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총선 전에 동작구 전직 구의원 2명에게 금품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 명에겐 1,000만 원, 한 명에게 2,000만 원 받았다가 또 부인이 돌려줬다. 근데 받는 과정도 한 번은 뭐 금액이 모자르다, 또 추가로 받았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이수진 전 의원이 탈당한 전 의원이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대표 앞으로 전달했는데 김병기 의원 손에 들어가서 이게 유야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민주당의 지금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과 나눈 대화 녹취록 때문에 김병기 의원도 일정 부분 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어떤 금품 부분들이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 예. 첫 번째는 김병기 의원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병기 의원 측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예. 이들이 이제 A 의원, B 의원과 이런 금품이 오갔다는 부분이고 돌려준 것도 배우자가 돌려줬다. 네. 측근이 돌려줬다 이건데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직접적으로 이걸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탄원서가 지방선거 중에는 수백 장씩 들어옵니다. 예. 그 수백 장의 탄원서를 대표에게 다 갖다 주진 않죠. 통상적으로 대표실에 들어오면 일련의 정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서 그냥 음해용 탄원서인지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한 탄원서인지를 걸러서 당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윤리심판에 넘기거든요. 근데 당시 대표실에서는 이 탄원서의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서 조사해보라고 윤리심판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당시 이재명 대표실에서 묵인했다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 공세 같고요. 사실 그 중간에 김병기 의원이 당시 이 탄원서 부분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김병기 의원이 어떤 본인의 이해 충돌에 대한 탄원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도 조사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예.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뭐 쇼핑백에 새우깡에 햄버거 있었고 그 밑에 돈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탄원서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인데 김병기 의원 측은 극구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돈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예. 그동안 그 돈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경우는 강제 수사가 진행돼서 여러 증거들이 나와도 거의 없었습니다. 네. 지금 김병기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받지 않았다고 하겠죠. 근데 이 구체적인 진술을 보면 어느 시나리오 작가가 이런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관계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문제 굉장히 위중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군구 의원들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이른바 공천원금을 받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엔 녹취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 해당 그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원들은 그 시의원들은 다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 공천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탄원서에 나오는 주인공이 김병기 의원이 아니라 이른바 비명 의원이라고 불렸던 서른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내용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탄원서 받는 즉시 아마 언론에 공개하고 이 사람들을 잘라내기 위한 작업에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을 정말로 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김병기 의원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간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예.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그 녹취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 날에 그 공관위의 공식 회의가 최종, 열렸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강선우 의원은 참가했고 김병기 의원은 참가 안 했고 강선우 의원은 거기서 그 김경 의원에 대해서 자기는 영향력 행사한 거 없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하고.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윤리 감찰을 지나서 윤리 심판원으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럼 결과는 그럼 민주당은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윤리심판원까지 갔으면 이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뭐 내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내렸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당 지도부가 강선우 의원은 이제 자진 탈당을 하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긴급하게 제명을 내렸는데 사실 김병기 의원은 전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사실상 탈당 권고죠. 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탈당하셔. 윤리 감찰을 시작한 것도 늦게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25일 날 윤리감찰이 지시해서 한 거는 김병기 의원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대표 입장에서는 같은 원내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 사실상 당에 있어서 본인의 위치가 과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판단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김병기 의원이 예. 시간을 오래 끌면 지금처럼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김병기 의원의 어떤 결단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탈당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부분도 밖에 나가서 지는 게 낫지 계속해서 어떤 당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도 예. 오랫동안 당인으로서 활동했던 그리고 원내 지도부를 또 했던 그런 분으로서는 조금 아직 조금 미적거리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쉬움이 있죠. 김병기 의원이 그 공관위 회의에 불참했고 김경시 의원은 단수 공천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해 왔는데 이게 굉장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컷오프 유지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2번, 3번 아니 그 이상의 숫자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24시간도 되지 않은 다음 날 공관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당시에 김병기 의원은 간사이지만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한 내용을 공관위 위원들에게 공유했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불법적인 공천 헌금을 강선우 의원이 받았다. 그러니까 컷오프는 유지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그 암묵적인 동조를 해줬던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강선우 의원은 해명 과정에서 본인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회의록 보니까 가장 높은 점수 주고 공천을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공천을 받지 못한 민주당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못 받았구나. 예.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면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 준비하는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적금이라도 깨갖고 빨리 현역 의원 찾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대단히 민주당에게 악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 감찰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저는 반드시 제명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 정도 징계까지 민주당이 과연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서영주 소장께서는 예, 말씀하시죠. 아니, 징계까지 내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 네, 저는 징계까지 내릴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또 입장문을 발표해서 환불을 도려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이 녹취록 부분들을 그렇게 허투루 지금 대하고 있지 않다. 예. 이걸 철저하게 드러내는 작업들을 하겠다. 연탄가스라고도 했어요. 연탄가스가 새는 어떤 구멍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 강선우 의원과 거의 준하는 제명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이고 예. 사실 저는 그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그날 마지막 그 김경시 의원을 공천할 때 간사로서 참석 안 한 이유들은 전 2가지가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추측이긴 하나 네. 사실상 첫 번째는 강선우 의원에게 그 전날 당부를 했습니다. 컷오프 시켜라. 네. 안 된다고 해라. 당신이 책임지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법률적인 부분들은 다 감내해라. 라고 해서 본인은 회의에 안 간 거죠. 예. 거기에서 도저히 그거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강선우 의원 자체가 예. 아니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더니 와서 공천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김병기 의원이 와서 이 같은 상황을 간사하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강선호 의원과의 대화 이후에 그 누군가의 어떤 청탁이나 압박에 있어서 이거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이 두 가지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또는 윤리심판을 통해서 김병기 의원이 해소를 해야 될 상황이나 예. 분명히 아무리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해명하고 해소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사이에 있었던 녹취록, 그 긴 녹취록에서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예. 당에서 계속 존치하면서 머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계속해서 된다면 징계 이상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예. 당의 징계가 아니라 국회 윤리위의 징계를 통해서 의원직 박탈까지 가는 예. 사안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민주당에서는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깔끔한 상황은 김병기 의원이 그 다음 날 직접 간사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딱 선을 그어주는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두 가지 가설 얘기하셨잖아요. 예. 저는 두 번째 가설에 더 많은 궁금증이 쏠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컷오프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다음 날은 참석하지 않고 해당 정황을 공관위에게 공유하지 않은 것은 뭔가 김병기 의원의 결정을 바꿀 만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의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의 이 김경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번복돼서 단수 공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선 지금 당내 조사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어느 정도의 수사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거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예. 검찰 폐지하면서 경찰 수사권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경찰이 이거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엔 민주당이 이런 거 감추려고 검찰 폐지한 거 아닌가라는 그 국민적인 의심도 살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예. 경찰이 이거 사활을 걸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정 소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해훈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폭로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해훈 후보자 배우자가 2000년 인천공항 인근 영종도 쪽 땅을 샀다. 2,000평 정도 되는 땅을 샀다. 그 이후에 공항이 지어졌다.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이거 그 근거가 있는 의혹일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해훈 의원이 2000년에 영종도에 대략 2,000평에 해당하는 수준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해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영종도에 이렇다 할 연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당시에 KDI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금액도 13억이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들어서고 공항이 생긴다는 것은 알려졌고 이후에 여기에 이 개발 압력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이 투기 목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땅을 샀습니다. 실제로 이해훈 전 의원도 2000년에 13억에 샀던 거를 2006년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용을 하면서 당시 수용 가격이 39억 원이에요. 3배 올랐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훈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적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그 땅 왜 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왜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증하지 않았느냐라고 예. 물어보실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이런 임명직, 정무직 공무원을 맡은 적은 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서 유권자로부터 심판을 받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검증의 강도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어떻게 받을까요? 검증의 강도가 뭐가 달라요? 예. 이게 처음 모한 초선이었으면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공천 자격 심사는 허투루 합니까? 아니 그 이런 분들은 3선이나 시켰잖아요. 공천줘서. 그리고 거기다 지역위원장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하는 거 보면 여의도 정가에서 이해훈 후보자 그 참 그 소리 지르고 인성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다. 다 알면서 왜 품고 있었어요? 한 15년을. 그런 당이 노친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예. 그런 부분을 들춰내는 것들이 스스로 국민의힘도 치부를 들춰내는 것이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예. 국민의힘부터 사과하세요. 이런 정치인 품고 오랫동안 써먹었으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공세를 이재명 정부나 뭐 민주당 쪽에 공격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예.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합의 인사로서 보수 인사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이분이 그 괴성을 지르고 말하자면 조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보수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높이 사서 지목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게 달린 거예요. 예. 검증의 문을 여는 거는 온전히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그동안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의 상처를 얼마만큼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처절하게 반성하느냐. 예. 이걸 국민한테 보여줘야만 통과되는 것이고 못하면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역량이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냉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좌관들에 대한 그 소리 지르고 그런 그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그 인턴 보좌관은 사과를 받지 않겠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민주당에서도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마땅합니다만 네. 저는 잘한 인사다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솔직히.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 내란에 관련해서도 또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사과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앞으로 좀 청문회까지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제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한 그 걱정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그 제보 내용, 예. 특히 그 인턴 직원에게 외마디 비명 소리를 2번 외쳤던 것, 그거 듣고도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이 일기 전에도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철회의 권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마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운 후보자가 여러 논란에 휩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론에 못 이겨서 철회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실제 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녹취된 게 이 정도고 녹취되지 않은 다양한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행동에 대한 민감성, 사회적 민감성이 2000년대, 2010년대와 지금 2025년대에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여론의 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를 계속 안고 갈 수 있을까? 예. 또 민주당도 무작정 엄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봅니다. 녹취가 이제 보도된 이후에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그때는 내리지 않고 기자들 앞에 있는데 내리지 않고 차를 타고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 일정은 아직 안 잡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까지는 일단 갈 것인가? 거기서 채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 시간은 충분히 이해운 후보자한테 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명철에는 청와대에서도 지금 최대한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거죠. 정책적 역량 자체에 있어서 이해운 장관 후보자밖에 없냐? 다른 사람 쓰면 되지 않냐? 예. 말이 쉽죠. 많은 고민 끝에 인사를 한 것이고 예.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선택한 것들은 새해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통합의 정치, 모두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예. 경제 정책이 또 보수의 시각으로 한번 다양성을 가지고 해보자라는 또 의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과 지금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보이는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괴성, 고성, 갑질 이런 거는 분명히 털어야 되고 자격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저는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장관 후보자로서 낙마했던 사례들을 보면 문제가 일어나면 거짓말을 하거나 해명을 이상하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게 하면서 낙마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여기서 본인이 어떻게 뭐 입장을 바꾸고 어쩌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신자 뭐 이상하다 뭐 표리부동하다 이런 소리 듣는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예전에 저질렀던 과오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계속해서 사과하고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 예. 저는 그렇게 된다면 청문회를 통과를 못할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살짝 더 여쭤보자면 지금 그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의혹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추가로 폭로될 게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이해운 전 의원 시절에 했었던 다양한 보좌진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부적절한 내용들이 예. 제보 형식으로 쇄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언론의 연속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예. 그 전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민심의 반향 살펴볼 수 있는 보도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연 민주당이 이 인사를 원래부터 우리 편도 아닌데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좀 관건이 된다고 봐요. 예. 장동혁 대표는 그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그 신년 인사회 거기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은 화합을 할 때다. 수구 보수가 되는 건 퇴보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 여기에 대한 장 대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짧은 그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요 그 단어거든요. 서영주 소장님께 먼저 걸림돌을 제거하겠다. 네.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 하는 말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걸림돌이라고 이거 봤을 때 객관화를 하면 국민의힘의 걸림돌은 장동혁 대표죠. 예. 근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의 걸림돌은 한동훈 전 대표겠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주장을 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주장하는 바, 말하자면 내란을 옹호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당성이 높은 사람들과 통합하고 화합하겠다. 저는 예. 그 의미라고 봐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신년 인사에도 안 가고 갔잖아요. 네. 근데 참 장동혁 대표 정치 못한다. 경주 에이펙도 가서 본인의 정치력을 높일 수 있고 시정연설도 와서 정치력을 높일 수 있고 특히나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는 청와대 신년 인사에도 참석해서 예. 충분히 자기의 정치력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실력이 없거나 정치를 아예 모르는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 앉아있다라고 좀 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 예. 그 아까운 신년회를 놓치고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들은 소리가 뭐냐. 장동혁 대표 당신 수구 보수야. 정신 차리세요. 화합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소리 들으려고 저기 가서 지금 웃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아. 그런데 저는 사실상 전직 보수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답답할 겁니다. 예. 오죽하면 수구 보수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수구 보수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지금 아스팔트 태극기를 수구 보수를 하거든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 정말 면만 상하고 돌아와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믿을 사람은 없고 예. 내가 믿을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 어겐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 상황밖에 되지 않았을까 저는 좀 평가합니다. 여기 그럼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는 불참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고 그 전에는 오세훈 그 시장도 계엄과 이제 단절하고 참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는 파격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이 전반적인 거를 좀 해석을 해주시죠. 장동혁 당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이게 자기가 잘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 새로운 대안을 좀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수구의 길로 가면 안 된다. 당이 화합하고 단합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나와서는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해치워야 된다. 또는 걸림돌을 명시적으로 지금 얘기하진 않았지만 한동훈 예. 전 대표로 해석이 되는데 그 걸림돌 스스로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더군다나 뭐 여러 그 민심을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과의 관계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런 부분을 묻고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은 외면한 채 자꾸만 이렇게 축소지향적으로 우리 편을 좁혀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뭐 대통령을 지낸 원로까지 수구 보수의 길이 아니라 중도 외연 확장의 이
길을 주문하고 있다면 예. 저는 그러한 충언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내부 모습 공개됐는데 그동안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우나실 있다, 뭐 침대 굉장히 크더라, 뭐 외부와 연결되는 비밀 통로 있다. 요 정도는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런 다 봤을 때 집무실에 작은 호텔 만든 것 같다, 놀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참 경악스럽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집무실이잖아요. 예. 집무실은 일하는 공간입니다. 일하는 공간에 사우나가 있는 것도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무실 옆에 사우나도 있고 이 소파에 어떤 TV에 어떤 그런 응접실도 있고 예. 거기에 큰 침대까지 있어요. 이게 무슨 집무실입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상상을 하냐면 출근하자마자 양복을 벗고 가운을 입고 사우나를 하고 응접실 세트에 앉아서 TV 보면서 전화로 국정을 지시하고 졸리면은 잠을 자겠구나. 예. 그러니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었겠구나라는 상상이 들어서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옆에 있는 참모들도 저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집무실에 호텔방 같은 저런 걸 만들어 놓고 저 침대 크기 좀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 대통령이 일하는 시간도 지금 잠잘 시간도 없어야 마땅한데 저 큰 침대에서 뭐 잠을 주무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예. 참 답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디션을 좀 좋게 해서 직무를 더 잘 본 의도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글쎄 뭐 의도는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해서 폭로가 나왔을 때 서울시장 집무실 내에도 내실이 있었고 침실이 예. 있었고 간단히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을 잘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부민 강국의 길로 가는데 기여하는 발전에 도움이 됐다면 이런 정도의 비난은 일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런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국정에 얼마나 열심히였는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첫 정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예, 지금까지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